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지 않는 우유 논문 위조범 사태 학습했나? 이번엔 협의회 정관 조작범으로 내게 누명을 그 롤스로이스를 교주에게 사줬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 교주한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뭐 MBC 실화 탐사대까지 나가가지고 얼굴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주장을 했죠. 그 투자 실패자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교주 투자 실패자가 이 논문 위조범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한 대학교의 논문을 누군가 위조했다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아주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검찰에 계속 상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전개가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이 롤스로이스 교주 투자자, 이 투자 실패자가 이번에는 협의회 정관 조작범으로 제게 이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하고 이제 같이 그 방송하는 자, 이자들이 아주 그냥 막 조롱하면서 마치 정관을 제가 막 수정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을 막 초청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네이버 밴드에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짜들도 있어요. 가짜 스파이. 그 사람들 말고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해가지고 다른 임원이 초대를 하셨겠죠. 제가 아는 사람 막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저를 아주 그냥 무슨 시정 잡배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단톡방에 모든 내용이 다 기술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단체 협의회 방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대문 세무서장이 11월 23일, 그러니까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대해서 고유번호증을 11월 23일 날 줬습니다. 그쵸? 근데 11월 23일 이전에 이미 정관이 있어야지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관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관을 막 수정했다든지 급조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제명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정관에 따른 겁니다. 정관에 따른 거. 그러면은 11월 23일 날 이전에 내가 그러면은 정관을 이 투자 실패자, 이 제명자한테 보내줬냐라는 거를 제가 증명하면 되죠? 증명하면 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메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11월 여기 보면은 11월 14일, 이걸 쭉 늘려볼까요? 이 사람 이름을 지금 공개 안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11월 14일 그대로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11월 14일에 보면은 11월 14일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요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요 정관을 보낸 게 있어요. 정관. 여기 보면은 정관을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요 정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정관입니다. 이렇게 보내준 게 있죠. 그래서 정관을 보내준 요 기록이 있습니다. 요 정관. 그래서 이 정관을 보냈더니 이게 11월 그대로 이동할게요. 11월 14일이죠. 11월 14일.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나온 건 11월 23일이죠. 거의 열흘이 걸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정관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냅니다. 이걸 보내고 이 지금 뭐 요거까지 공개를 해줄게요. 완전히 다 공개를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메일이 69, 요 69
그 다음에 골뱅이 여기에요. 앞에 이제 있죠. P, 그리고 뒤에는 69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제가 이걸 보냅니다.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정관이 여기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정관을 제가 이렇게 보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앞표지를 좀 크게 좀 이렇게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다시 보냅니다 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가 11월 14일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11월 14일. 네, 그래서 여기 11월 14일에 다시 보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 메일로 보냅니다. 그대로 제가 이렇게 자 여기 뒤에가 1369 다음넷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앞에 이제 자기 이름이 있겠죠. 네, 여기를 그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요걸 그대로 제가 열어볼게요. 네, 그대로 열기. 네, 이렇게 열면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정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나오죠? 이 정관을 따른 거예요. 이 정관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제가 공개한 거예요. 공개해서 이 정관에 보게 되면은 회원의 탈퇴와 제명 여기 나오죠. 회원의 탈퇴와 제명. 그래서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정관 및 재규정에 반한 행위를 할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뭐 전략위원장이 무슨 상임대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상임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 탄핵. 대통령이 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안 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해가지고 3분의 2 동의되면은 탄핵시켜버리죠. 네, 이것처럼 기본 법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운영자라는 그 남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전략 위원장이 뭐 상임 뭐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운영위원회는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게 제가 11월 14일 날 보내줬던 그 정관입니다. 이게 내가 조작했다든지 급조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대문 세무서장이 11월 23일 날 준 거죠, 이거를. 그쵸? 네,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위원회가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제명이 됐어요. 저 제명이 아니라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 국힘에서. 그때 보면은 이준석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윤리위원회가 있듯이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잘못하면은 이 대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단톡방에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대상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제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이런 저에 대해서 막 모함한 내용, 그 캡처된 내용, 뭐 각종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들 막 했죠. 저나 뭐 다른 임원한테 그 내용들 다 기술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징계 절차가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징계라는 것이 이 운영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대표단은 상임대표, 네, 이 상임대표 1명, 그리고 4명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모두 9명이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1명과 4명, 1 더하기 4는 5명이죠. 이건 오타예요, 오타. 그래서 대표단은 상임대표 1명과 4명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모두
5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오타니까 요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2인으로 한다. 감사위원 이미 뽑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뽑아야 되니 우리가 대표단은 총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창립시 대표단은 창립추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단은 공동대표 중에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그 공동대표도 선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혼자 지금 그때 이 사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6명 급하게 막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1차 추진 모임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2차, 3차 계속 추진 모임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려나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상임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상임대표, 사무총장, 사무국장, 그리고 자문위원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대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추진 모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전체 협의회, 네이버 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만, 그래갖고 그 사람들과 함께 추진위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추진위원들이 결국에는 상임대표,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상임대표 또는 3명 이상의 공동대표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명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대표가 이번에 선출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운영위원을 선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하고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을 이제 2분을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된 거고,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정관에서 징계는 운영위원회로 진행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한 행위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명 절차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정관을 따른 거예요. 정관을 조작했다든지 정관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급조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23일 날 이걸 받았고 11월 14일에 저는 이 정관을 그 교주에게 롤스로이스를 투자 실패한 자, 그 자에게 저는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등록을 한 거죠. 그 정관을 따른 거예요. 그 정관을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결국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그쵸? 네, 여러분들 이거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되고 운영회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당대표직을 상실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독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롤스로이스 투자 실패자 저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법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네, 그 민주적 절차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마치 정관을 조작한 것처럼 그렇게 막 급조한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제 자녀들까지 들먹이고 마치 유튜브에서 뭐 몇 억 수익을 얻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수입이 뭐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다행이다. 아주 막 고소해하는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참 저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제가 저 사람한테 정관을 작성해서 보내준 게 11월 14일이라는 거예요. 11월 14일. 그래서 옆에서 그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 그 투자 실패자의 그 직원이라 그래요. 그 회사의 무슨 이사라고 하니 그 사람도 방송할 때 팩트 체크 잘해야 됩니다. 책임은 당신이 져요. 네, 당신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거 게시한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커요. 잘못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옆에서 막말하는 사람 말 이게 잘 체크할 때가 있는데 그거 함부로 막 막말하면은 그 사람도 처벌받지만 본인도 이거 아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사실은 이렇구나. 사실은 그 정간을 11월 14일 날 제가 보냈더니 뭐 이렇게 그쪽에서 무슨 뭐 앞에 이렇게 표지를 크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보낸 거예요. 이걸 내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서 막 동조하면서 말 정리하면서 마치 제가 정간을 혼자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정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보내줬어요. 네, 이거를 보내줘서 그거를 그때 복사를 해오더라고. 복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사 용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유튜브 운영자 교주 투자 실패자의 유튜브 그 운영자 그 하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랐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이게 기억이 없는 건지 그래서 이 정간이라는 것을 내가 급조한다든지 날조한다든지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하면 바로 나오는데 왜? 이거는 이미 등록돼 있는데 여기 등록돼 있잖아요. 남대문 세무서장에 등록돼 있고 이거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미 내가 이메일 공개했죠. 네, 이메일 내가 보낸 이메일과 내가 그 전에 방송을 했어요. 반박 방송.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이 자가 이제 제명됐다라는 거 할 때 그거 정간을 비교해 보세요. 정간이 조작된 게 있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세요. 사과할 때 조롱하면서 하지 마요. 내가 조롱하면서 하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에 뭐 내가 뭐 몇 억을 버는 것처럼 해갖고 나를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고 뭐 가짜 교수 가짜 신지식인 부모님 자녀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막 조롱하고 깔깔대고 히히 넉넉대고 둘이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거 다 내가 마일리지 쌓듯이 다 내가 축적시키고 있어요. 축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도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정간 조작범으로 나를 뭐 정간을 막 이 발언 내가 이거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정간을 막 수정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을 초청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난 몰라요. 그분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임원이 하신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확인된 분들이에요. 확인된 분들. 그래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본인이 하나?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사례 들어줬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직책을 상실하게 되죠. 이것처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관에 따라서 정계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